네, FOMC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딱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정의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데 이 가운데서 어떤 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방향키를 잡아가야 할지 오늘 그 내용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좀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뭐 좀 김이 좀 빠졌죠. 어제 미리 좀 주가가 오른 부분도 좀 있고 또 해외 쪽에서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FOMC 앞두고 올랐다 어떤 뭐 매수가 아니라 네. 원자재 쪽에 약간의 쇼커버링성의 매수세가 증가를 해서 올랐다는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볼 땐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어제 상승 분위기가 연장돼서 상당히 좋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기대를 너무 좀 크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지표 자체도 금리가 인상될 게 좀 뻔히 보이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랄까요 기대만 갖고 있다가 애게하는 그런 수준 정도. 그래서 좀 뭔가 막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맥이 툭 풀려버린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예, 그렇습니다. 허 위원님은 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오늘 딱 답이 나오던가요? 어떠셨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의 경기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지금 점에서 옷도 제가 좋으셨어요? 지금 빨간색 입고 나왔잖아요. 네. 호랑이 잡으러 가려고. 최민식이처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장난이고요. 어쨌든 뭐 환율이 다 올라가는데 네. 시장이 좋았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일단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장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지금 이렇게 물을 잘 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약간 위쪽으로 좀 타는 게 맞고요. 아까 이제 뭐 앵커도 대형주가 어제는 셌고 오늘은 중소형주고 그러면 내일은 또 대형주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건 같은데요. 어쨌든 뭐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물결은 약간 위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서 과연 어떤 선수들로 오늘 라인업 구성이 돼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좀 사이즈가 작은 선수들이 좀 더 선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라인업에 좀 그런 선수들 많습니다. 먼저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어제부터 갑자기 또 경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2번 타자 사조우양이고요. 3번 OCI, 4번 타자 한올 시스템입니다. 5번 아비스타, 6번 용현BM, 7번 타자가 아시아나항공이고요. 8번 미동전자 통신, 9번 바이로메드입니다. 쭉 보니까 상당히 좀 오랜만에 라인업에 다시금 얼굴을 내민 선수,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운용형님? 일단 뭐 대형주가 한 종목도 없죠. 뭐 한원 시스템이 한 코스피 50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덩치이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는 뭐 한 5천억대 미만의 중소업체군들 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그룹핑을 또 지어볼 수 있는데 OCI하고 한원 시스템 그리고 용현BM까지 세 종목을 이제 그룹핑을 하면 다 에너지 관련주죠. 뭐 이번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친환경 관련돼 있는 뭐 태양광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사실 오늘 또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빼고 나면 뭐 딱히 또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중소업체 쪽에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대형사들이 워낙에 어제 좀 가격적으로 선반영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대다수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었고 뭐 아무래도 재료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화장품 제조라든가 뭐 미동전자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개별주들이 좀 좋았다 보여집니다. 네. 허 위원님도 지금 라인업 분석 좀 해주세요. 어때 네. 보이세요? 일단 1번 제가 올렸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 빨리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 유통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거래를 엄청 실어놓게 했던 장본인이 이제 제조업체인 한국 화장품 제조겠죠. 이틀간 상한가였기 때문에 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새가 붙었든 어쨌든 일단 뭐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1번 잘 쳐준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타자 한원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좀 막 확 밀리면서 또 겁을 주더니 바로 또 끌어올려 놨어요. 어제 또 테슬라가 뉴욕장에서 한 6% 올랐거든요. 뭐 거기서 뭐 잘 나왔는데 테슬라는 요새 그 앨런 머스크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 블룸버그 보면 사진 한 장씩 꼭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재료로든 엮여가지고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광이 좋고요. 솔라시티가 어제 앨런 머스크의 솔라시티가 거의 30원 5%, 34% 폭등했거든요. 예, 뭐 이런 거 연결해서도 솔라도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었죠. 뭐 괜찮은 것 같고요. 4번 뭐 그 컨셉이 약간 에너지 뭐 하여튼 에너지 관련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는 뭐 오랜만에 유가 빠지면서 좀 좋았는데 한국 화장품하고 아시아나는 그 중국인 입국자 수가 내년에 800만 명 넘을 거다. 뭐 그래서 금방 막 1000만 명, 막 몇천만 명 들어올 것 같잖아요. 한국으로. 막 이런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확산됐던 것 같고요. 미동은 저희가 저번에 할 때 그때 상한가 들어갔던 날 그날 했었던 상황에서 옆으로 밀렸다고 오늘은 또 거의 또 뭐 한 3, 4일치 거래 다 그 낙폭 만회하는 수준까지 급등 나왔고요. 바이로메드 9번 잘 못 쳤는데 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한 15% 빠졌다가 다 뭐 관리하듯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주가가 바이로메드도 한 단기 고점 바로 이게 앞전 고점이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지났어요. 거래일수로 한 2, 3거래일 만에 한 40% 폭락한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 또 밀려났기 때문에요.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 좀 선수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한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4번 타자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원 시스템. 좀 어떤 이유에서 오늘 좀 탄력이 나왔다고 보세요?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제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을 비롯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사용 비중도 높여야 되고 뭐 올해가 뭐 100 몇십 년 만에 가장 더운 북극 뭐 이런 거 요새 뉴스에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어제 오늘 조금 춥긴 하지만 사실 이번 겨울이 굉장히 따뜻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와서 그만큼 이제 뭐 지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친환경 관련돼 있는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의 어떤 발전 쪽이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무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이 있는 종목군 쪽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드에 대한 납품 비중이 좀 높아요, 당회사가. 근데 포드가 이 조만간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를 또 내놓는다고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제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매출 비중이 있는 쪽의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만간 내년도에 그 뭐 10판은 아니지만 무인차가 나온다고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곳곳으로 다 그냥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사 쪽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여기에 각광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증권가에서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그리고 한원 시스템, 뭐 만도 뭐 이 정도가 이제 중대형사 쪽에서는 좀 이제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그냥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워낙에 최근 시장이 이제 뭐 금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울고 먹다 보니까 뭐 인상 이후에 결국엔 뭐가 주도주냐 마냐 논쟁이 많긴 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뭐 4분기 실적 좋을 종목 그리고 결국엔 산업의 어떤 발전 속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 쪽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컨셉으로 태양광, OCI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오늘 저희 OCI, 개장하기 전에 개장전 포인트로 태양광 보자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예. 태양광은 뭐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적도 영 시원찮고요. 그리고 OCI만 보면 펀은 뭐 한 20배가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뭐 밸류로서는 접근이 좀 불편한 종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부채 비율도 높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티리얼즈 정리하면서 약간 달라진다고는 해도 좀 뭐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오바마하고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원유 수출하고 그 뭐죠?
그 투자세액 공제, 태양광 투자세액 공제 ITC인가요? ITC 이거 뭐 서로 맞바꾸는 거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승인은 났다고 하고요. 이제 근데 오바마는 저번에 그 원유 수출 자기는 불어다 나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신재생 에너지 그거 투자세액 공제를 5년 연장하는 것을 공화당에서 양보해줬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한번 올렸나 봐요 법안을.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30조? 뭐 하여튼 100조 넘는 돈이 이제 추가로 네. 투자될 수 있겠다라는 낙관론이 약간 있더라고요. 5년 동안이니까 뭐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큰 것 같고요. 저번에 약간 OCI 바닥에 들었던 재료가 그 프랑스랑 인도가 그 기후변화 시작하면서 뭐 1,000조짜리 뭐 펀드 만들어서 하겠다 하고 12.12에서도 연간 2020년부터 100조씩 해가지고 개도국 그 기후변화 대처 도와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광은 좀 봐야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실리콘 단가가 이제 움직여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도 제가 얼추 지금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900만 톤까지 나오더라고요. 전량 다 그 100조 되는 돈을 폴리실리콘만 산다고 했을 때 가정으로요. 900만 톤이면 뭐 상상도 안 돼요. 연산 봤을 때 OCI가 6만 톤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산수로 해서 10분의 1만 사줘도 90만 톤이잖아요. 90만 톤 정도가 새로 들어오면 뭐 폴리식도 약간 살아나지 않겠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OCI는 네. 대려 지금 폴리실리콘 비중 다 낮춘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워낙에 이제 안 좋으니까. 예, 워낙에 안 좋으니까 다른 이제 발전 쪽에 발전 사업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뭔가 턴어라운드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상에 두산 이프라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희망퇴직 희망퇴직. 제가 알기로는 OCI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그룹들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았던 쪽 업종 쪽은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뭐 연중 최저치나 뭐 몇 년 이래 최저치에서 뭐 좀 희망퇴직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주가는 역의 방향성으로 올랐던 적이 더 많으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땐 그 차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상한 재료로 한번 길게 뽑아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 몇 달 동안 아래쪽에서 거래량도 비교적 잘 쌓이고 그리고 슬슬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수평 이동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상방 리스크가 높지 않아도 하방으로 떨어질 만한 리스크가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더 안전성이 높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대하는 건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 그 이제 실리콘 떼어다가 쓰는 업체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좀 더 협상력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들이 이 멘트를 오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제 그 외신 보고 코멘트 하나만 짤막하게 좀 해줘도 단발성 재료는 뭐 있지 않겠나 싶고 금액이 일단 크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멘트를 안 하는지도 몰라요. 네, 실적은 진짜 별론데.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뭐 인버터나 이런 연결해서 한솔테크나 뭐 오늘 움직였던 쪽 보면 인고타는 뭐 웅진 쪽하고 뭐 모듈이나 웨이퍼 쪽은 네, 괜찮아요. 그리고 장비군도 네, 네. 괜찮게 움직여서 좀 뭐 S에너지도 그렇고요. 좀 볼만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함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 눈길을 가시나요? 예, 오늘 그 유가락 수혜주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올랐는데 오늘 사조 오양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사조그룹이 그 올해 그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거는 맞는데 주가를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뭐 소위 얘기해서 위로 한번 뿜어줘가지고 지금은 좀 사실 이렇게 기대치가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7월달 저기 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사실 이제 이 기업 사조우양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원양 어선 띄워가지고 물고기 잡는 회사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는데 결국에는 이제 휘발유 배를 돌려야 되니까 유류를 써야 되는데 유가 하락하면 당연히 이쪽도 뭐 항공주랑 똑같이 비용 축소되는 게 맞는데 가만히 보면은 작년 10월달에 유가가 급락해서 당장 움직일 것 같았는데 사실 움직인 시기 보면 올해 한 3월이거든요. 거의 시차가 한 분기 정도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격대에서 뭐 더 안 좋아질 만한 개연성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상반기 3, 4, 5월 달에 주가 올라다는 것처럼 어떤 기대는 뭐 가지지 않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할 수 있고 또한 사조그룹이 워낙에 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많기 때문에 저퍼주로 좀 많이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뭐 안목 있게 길게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 해주신
하는 김에 아시아나항공도 한번 볼게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올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그렇게 좀 밀려났는데 선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좀 있을 테고 뿐만 아니라 이 7월 달에 메르스 영향 이후에 이렇다 반등을 못 해주고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국제유가랑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비교 차트 놓고 보니까 정반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유가가 이제 뭐 오르면은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잘 안 좀 뭐라 할까? 반대군요. 유가가 내려가면 뭐 좀 폭등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간에 한 거의 내리막길에다가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력을 항공주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뭔가 분기 단위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적 자체가 이렇게 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분명 수혜인 거는 맞긴 하지만 항공 화물의 어떤 감소라든가 그리고 사용 여객 인구 여객 수의 어떤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에 더 부정적이지 않나. 다만 지금은 워낙에 뭐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됐어도 유가 전망에 있어서의 상방보다는 뭐 자리야 박스권 내지는 뭐 추가 하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라든가 오늘 긴 양봉 세워놓은 거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위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 이야기 좀 빠르게 코멘트를 달아봤습니다. 어떤 선수 MVP 주시겠어요? 뭐 오늘은 최근에 추세도 좋고 워낙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한원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조한 상승세입니다.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았고요. 한원 시스템 오늘도 6% 급등을 하면서 활약했습니다. 52,1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좀 시장이 방향을 잡았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일까지 뭔가 연속성이 나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포인트는 좀 어디 맞추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좀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뭐 아마 그 대다수의 전략들이 오히려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워낙에 금리 인상 때문에 아래쪽으로 워낙에 많이 봤었고 최근 하루 이틀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좀 뭐 예상했던 대로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오늘 보면은 전혀 그럴 낌새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축소가 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안도성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할 것 같습니다. 항상 12월 달은 이 배당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배당주를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배당에 대한 수요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 이하권역으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론적으로 한 마이너스 1.8 정도가 지금 배당부로 봤을 때의 제로 베이시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 1.8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 이하권역이면은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에는, 배당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를 이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외 악재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은 장중 저점에서 대기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져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제 오늘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뭐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완제품이나 부품사도 좋지만 앞으로 어떤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뭐 에너지 관련 기업까지도 좀 폭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쪽에 있는 부분이 워낙에 주가가 좀 미리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제약 바이오주 이런 쪽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 MVP였던 이 한원 시스템도 배당 매력이 좀 상당한데 이쪽에서 또 힌트를 주셨네요. 그러면 클리막 트리오 3명의 선수 호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포인트 자체가 약간의 주가의 어떤 상방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봄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형사 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고요, 두 번째는 LS 산전, 세 번째는 아모레츠입니다. 제가 한화는 그 주중에 하는 다른 코너를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그 가치주로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게 잘 올라왔습니다. 뭐 좋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지금 이제 하나테크닉이라든가 하나케미칼이 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도 점진적으로 그 지금 한두 달간 계속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의 매물이 거의 끝나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제 오늘의 주가 상승이 높긴 하지만 오히려 추세를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자신감을 갖고 볼만한 그런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LS 산전인데요.
사실 좀 무겁습니다. LS 그룹 자체도 좀 무겁고, LS 산전이 조금 이제 그 모멘텀을 보면은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S 그룹이 이제 전압기라든가 이런 전기 관련돼 있는 중전기 업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기차 그와 연관성이 아예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관심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짧은 기간에 어떤 변동성 확장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로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아모레지는 뭐 성장주 계열에 있어서 최근에 화장품주가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일정 부분 단기 모멘텀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병의 클린업 트리오 정리해드렸습니다. 한화, LS산전, 그리고 아모레주였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은요,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이 이치게 되신다는 점에서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